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효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3개의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수를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곳에 올 수 있는 가지수 숫자가 4개 있으니까요. 4가지.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숫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6,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수를 간단하게 구해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렇게 뭐 너무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규칙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경우수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 2를 집어넣었더니 1이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함수하고의 관계에서 f1은 2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좀 이용하게 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주니까요. k 플러스 4 결과가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k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 컨비네이션이 5 퍼뮤테이션 R, 6 컨비네이션 4 결과가 같아지만 성립하는 R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5 컨비네이션이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4 나누기 2를 처리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6 컨비네이션 4 이 부분들은 6 컨비네이션 2하고 같아지겠고 6 곱하기 5 나누기 2를 처리되니까 15 이렇게 처리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0 더하기 5 퍼뮤테이션 R은 이퀄 1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 퍼뮤테이션 R 값이 지금 5입니다 라고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5에서부터 채곡 몇 번 곱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그럼 이제 5를 한 번만 곱하게 되는 거니까 R 값은 당연히 이제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 공부하고 나서 뭐 기호를 배워가는데 그 기호를 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질문 던지는 간단한 점검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좀 물어보는 거죠. 쭉 됐을 때 분모를 0 만드는 값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점근선이 되겠고요. 플러스 2 돼 있으니까 2 이렇게 y는 2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돼 있으니까 1, 3,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좀 이렇게 대략 좀 그려놓고 설명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4, 4분면을 지납니다 라고 되는데 4, 4분면 안 지나죠. 되겠고 정역은 분모가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부분이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도 잘못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1을 돼 있으니까 여기 1을 좀 평행이동시킨 거죠.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된 내용.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은 원래 유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y는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평이동해야 되겠죠. x축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해 주겠고 y로 2만큼 평이동 이런 형태로 해서 좀 평이동식을 좀 쓰게 되면요. 정리하게 되면 y는 이퀄 x 플러스 3 이곳에서 대칭이다. 이게 좀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뭐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처리해 가면 되겠고 그래프를 그려갈 때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값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좀 고려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의 정역과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리함수도 역시 뭐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기본적인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뭐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행 이동이 좀 되어야 되는데요. 좀 일단은 뭐 루트 6 마이너스 2x 이 부분들에서 6 마이너스 2x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프 모형 이런 형태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래프를 좀 그려간다면 x축으로 지금 이제 3만큼을 또 좀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y로는 또 더하기 오니까 5만큼 또 이동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는 2, 4분면 방향 형태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3에다가 5 이렇게 됐으니까 정역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치역은 또 항상 또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4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무리함수 그래프 공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그래프 개형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값들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 역함수의 1을 구해달라. 1이 이제 지 역함수니까 1에서 이제 거꾸로 가는 부분을 구하면 되겠죠. 2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이제 F2를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F2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F 역함수인가요? F 역함수 2다 이런 얘기는 2가 저기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니까 결과 1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G1을 구해가면 되겠죠. G1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입니다 라고 처리된 거니까 최종적으로 4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응 결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실수하지 않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함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가운데 부분에 역함수가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역함수를 좀 처리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서 g 처리되어 있고 f 역함수 이렇게 처리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이렇게 처리해서 2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하고 f 역함수 만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벼운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g2를 그래서 구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9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g 그럼 9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9를 좀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G9 이렇게 되니까 또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갔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실수 없이 좀 잘 해결해내면 되겠습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4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이 8이 되도록 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 큰 수, 8이 되는 것은 1 더하기 7 해서 이제 8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숫자들은 이제 요 사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부터 6까지 이렇게 처리되면 몇 개의 수가 되어 있습니까? 5개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2장의 카드를 고르면 되죠. 4장이 전체 고르는 거인데 이미 1, 7, 2장 뽑았으니까 2장의 카드를 골라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 가지수가 10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2하고 6 해서 이제 8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3부터 5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 5 되니까 3개 중에서 2장을 또 골라가면 되는 거니까 3가지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좀 안 생기는 거죠. 2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3, 5 해주면 중간에 2장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2가지를 좀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전체는 이제 13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주어진 상황이죠.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합이 8 되는 경우 1, 7, 2, 6 이렇게 2가지 경우 물론 이제 3, 5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나머지 2장 부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이 2가지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이하는 거 자체만 좀 기억을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에서 2가지 이렇게 골라가는 거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돼가는 거니까 이 가지수 구하는 거 역시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 이 중에서 이제 4명을 택해가지고 일렬로 줄을 좀 세우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이 온다 이런 얘기죠. 적어도 한쪽 끝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사건 즉 반대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죠. 전체 가지수 일단 구하게 되면요. 전체는 6명 중에서 4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니까 아이콜레 그럼 이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반대되는 경우는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가 남학생 오는 거 반대는 이제 여학생이 오는 거죠. 그럼 여학생이 오는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여학생이 4명 했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끝자락에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여학생 둘, 남학생 둘 남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여기 오는 가지수니까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좀 잘 되는 걸까요? 이걸 뭐 2 곱하기 이렇게 좀 처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뭐 4 곱하기 3 공통할까요? 4 곱하기 3 공통에다가 30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2에다가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입니까?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 곱하기 12 해주니까 36에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200
216인가요? 216입니다라고 해서 가질수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이제 이게 적어도 이렇게 될 때는 남학생이 이제 한 명 올 때, 또 앞에 올 때, 뒤에 올 때, 양쪽 올 때 이렇게 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반대되는 경우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반대되는 경우 이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다라는 내용, 이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건데 이번만 좀 특수하게 성립하는 그런 식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 건데 그죠? 특수하게 성립할 때 fx가 항상 지나는 점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gfx, f의 gx 이런 부분들은요. a x 자리에 gx인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 이렇게 좀 대입해서 들어오면 되죠. 플러스 b 해서 좀 식을 써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g의 fx 이런 부분들이라면 마이너스 5에다가 ax 플러스 b 계산해서 좀 써놓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같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9a 플러스 b 계산 결과 마이너스 5ax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9 해서 항상씩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끼리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주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9a 이항시킬까요? 그냥 일단 식을 써놓고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6b는 이퀄 9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2b는 3a 마이너스 3 해서 일단 뭐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fx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먼저 y는 근데 2y는 2ax 2b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2b가 대입이 더 좋겠죠. 그럼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3 2y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a의 x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y 이퀄 7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a에 대한 항상식 처리할 때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갈 수 있겠죠. 이곳 0 이곳 0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뭐 간단하게 두식 같습니다라고 풀이해서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이 너무 좀 허접한 문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미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항상 지나는 점 찾아가는 그런 문제까지 살짝 업그레이드 한 건데 뭐 간단한 이론들 연결시킨 거니까 차분하게 좀 대응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돼 있죠.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항상 이제 그래프를 좀 이용하는 것이 풀이의 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 3에서부터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3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직선을 좀 그려가는 건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지나면 이렇게 3 지나면서 이렇게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 절편에 해당하는 k 값 이렇게 됐으니까요. y 절편에는 부분들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이제 접하는 거니까 접할 때 하나니까요. 이렇게 작다 해서 이렇게 모양이 좀 완성되어 가는 거죠. 답 모양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좀 모르는 숫자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그런 형태라면은 뭐 답을 좀 찾아간다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답이 2번인가요? 2번 이렇게 좀 처리해서 그냥 뭐 보기만 좀 잘 봐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계산 좀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접하는 거니까요. 루트 x-3하고 x 플러스 k하고 일단 뭐 갖다 놓고 제곱해서 x제곱 플러스 2kx 요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판별식 뒤에서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제곱 플러스 3 해서 는 0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k, 4k 제곱은 소거돼서요 안 쓰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k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 값이 이제 이곳에 이제 딱 써져 있는 값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마지막 답 모양 됐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 모양 형태 맨 처음 이렇게 좀 모양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형태를 좀 만들어가는 이 절차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6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U하고 E를 포함한 5개의 문자를 좀 선택하겠다. 근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 어이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 라고 됐으면 풀이 원래가 상대방 나열이잖아요. 근데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해 가는 거니까 먼저 3개를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U하고 E를 좀 빼는 거니까 4개의 문자 중에서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가지수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 2해서 3개의 문자를 먼저 나열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곳 틈에다가 U하고 E를 좀 나열하게 되면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U가 먼저 나열된다 하면 나열하는 가지수는 4가지, 이것이 나열됐다라고 치게 되면 다른 거 나열할 거 3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12 곱하기 12가 143인가요? 12제곱이 그곳에 2를 좀 곱하기 하니까 288입니다라고 최종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5개의 문자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근데 이제 UE가 포함되는 거니까 다른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이웃하지 않게 한다. 그럼 요 원리가 이제 상대방 먼저 나열이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아이디어니까요. UE 빼고 나머지 3개를 먼저 나열한다.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곳에 나열 하는 가지수 4, 3, 2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웃할 때는 묶어라. 이웃하지 않을 때 상대방 먼저 나열. 반드시 알아야 될 아이디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효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결과가 x 이렇게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x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쿠 근데 f의 가로 부분이 복잡하죠. 이 안쪽을 뭐 gx라고 이렇게 잠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gx 자체를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요 둘의 합성함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항등함수인 x가 된다는 얘기는 gx라는 부분들이 결국 뭐가 되죠? f 역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f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역함수의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분모 0만 들어가니까 x값이 마이너스 2, y값은 1 이렇게 돼서 역함수의 점근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fx의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점근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y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2 해서 원래 함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점근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b 점근선 부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1, 마이너스 2입니다.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빼기 되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는 좀 3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함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 던지는 거였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다행히 역함수였으니까 이곳에서 정근선을 구해서 그걸 다시 역함수를 통해서 f의 정근선을 구해가는 그죠?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좀 전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합성함수는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이런 걸 이렇게 뭐 t로 치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x는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문제 자체를 또 다시 f라는 함수를 좀 알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이 부분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어 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이론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요? 알겠습니다.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의 최대 치수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x라는 부분들이 이게 합성함수에서 분자에 올려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성함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x값이 먼저 좀 나눠서 해야 되겠죠. x값이 홀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fx 결과 자체가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홀수니까요. 결과 자체는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ffx 이렇게 처리하게 되려면 이 결과를 짝수인 아래쪽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x 플러스 2 이렇게 결과가 그러면 되겠고요. x가 짝수입니다 라고 좀 처리하게 되면 fx는 x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좀 홀수가 되잖아요. 짝수에서 빼게 됐으니까 그러면 ffx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홀수였으니까 위쪽인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플러스 2에서 아이고 결국 똑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그럼 던센스 퀴즈처럼 이게 된 거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 처리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2에서 이제 식을 좀 써놓으면 이제 gx가 완성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좀 관계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x-5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가요? 이게 좀 우리가 좀 풀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근선 x 값이 일단은 분모 0 만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5입니다라고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x-5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어이쿠. 일단은 정근선 y는 이제 y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플러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그럼 2, 4, 4분 면형대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군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래서 이제 자연수 전체 집합이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자연수 전체 집합. 됐습니까? 이렇게 될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큰 값은 그러면은 뭐 정근선 근처에 대입하니까 4를 좀 대입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G4 이렇게 대입해야 되고 가장 큰 값은 그러면 6을 이렇게 대입할 때 이게 절정 나오게 되겠죠? G6 이런 부분들 그죠? 정근선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때 대입한 값이 가장 작습니다. 다른 것은 요 이제 사이값 형태에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이용해서 이런 판단을 좀 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4를 좀 대입해주면 4를 대입해주는 거니까 5-4니까 1분의 6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6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6 대입하니까 6, 2, 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의 또 합을 구하게 되면 정답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와, 이거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것들은 아닌데 여기 겁주는 요소들이 많군요. 그 다음에 자연수 전체 약간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됐죠? 일단은 뭐 합성함수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홀수 짝수 나누어서 대입을 해봐서 합성함수 구했더니 뭐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X가 완성돼가는 이런 절차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은 뭐 그래프를 그려간 거죠. 점근선, 그 다음에 남는 부분들을 음수 이렇게 해가지고 사분면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정역이 자연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 좀 이곳에 대해 5는 못 대입하고 6을 좀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 나오겠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더 작아져서 마이너스 값을 엄청나게 커져가는 이런 것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4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 이 위쪽에 이제 엄청 커져가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연수니까 여기 이제 1부터 이렇게 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일부분만 좀 생기는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주어진 부분들에서 주어진 이렇게 뭐 정역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집합 x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 그래프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주어진 부분들 f, g, x 이렇게 돼 있는 거라면 뭐 g에 x를 좀 이렇게 열심히 g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2분의 1 중심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최종 그래프도 요 2분의 1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대입해 가면 되겠죠. 0부터 2분의 1 값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 쭉 이렇게 나오는데 0과 1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럼 0과 1 사이 값도 이렇게 좀 F에다가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절반 부분에서 좀 나눠지겠고 결과 자체가 또 1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1 부분들을 절반 부분에 점 찍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서 또 절반 이렇게 가는 부분들 여기가 그러면 뭐 4분의 1쯤까지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절반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부터 1까지 값을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 1에서 0이 되죠. 1에서부터 0 이렇게 되는 부분들 대입해야 되는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1에서 0 이제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정상적으로 2분의 1에서 1 가면서부터 가는 방향으로 대입해야 되겠죠. 근데 또 절반 부분이니까요. 절반 부분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분의 3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이렇게 모양에서 또 쭉 꺾어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절차를 좀 밟아가서 나온 결과 또 대입해서 나오고 이제 대입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럼 최종 나온 그 결과들은 이제 그래간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합성함수에서 4분의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3을 때는 결과는 뭐 당연히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0 되는 부분들 그러면 0 되는 부분들은 0하고 1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죠.
0하고 1인데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1. 이거는 좀 맞겠고, 그 다음엔 y는 이꼴 x하고, 그러면 이제 1,1이잖아요. 그럼 1,1이 요점이 되는 거니까, 직선을 쭉 긋게 되면 슉 이렇게 긋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나는 점이 몇 군데가 되겠죠? 두 군데가 되죠. 실근의 개수 이제 2개입니다라고 되는데 3개니까 역시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니은 하나,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합성함수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x가 이제 g에 적용을 좀 범치 함수의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g에다가 대입해야 되는데 2분의 1을 중심으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나눠서 대입해야겠다. 기본 개념 대입을 해주면 나온 결과 치역 부분을 이렇게 쭉 나오니까 0부터 1까지 쭉 나오니까 이렇게 좀 대입해 가면서 나온 이 모양들 이거까지 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부터 1 이게 이제 사실 좀 조심해야 될 요소가 있죠. 1에서부터 0 이렇게 좀 나오는 거라서 거꾸로 좀 대입해야 되는 이 거꾸로 가는 모양을 정상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메모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가 반드시 좀 익혀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연습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A, B, C, D를 포함한 9명의 학생이 자리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실에는 각자의 자리 번호가 적힌 3개의 2인용 좌석, 그 다음에 1인용 좌석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번호가 다 붙여져 있죠. 9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에 믿도록 만족하도록 비어있는 9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와 B는 2인용 좌석에 이웃하에 앉는다. 이렇게 조건이 있죠. 그럼 A, B를 먼저 앉히면 되겠습니다. 2인용 좌석에 앉혀야 되는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선택해야 되니까 3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쳤을 때 둘이 또 자리를 앉혀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면 A, B를 좀 앉히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A, B를 앉혔습니다. 여기 자리는 잘 차지했고요. C와 D는 같은 2인용 좌석에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2인용 좌석에 이웃하여 앉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빼면 되죠. 겨우 둘에 해당하는 거니까 2인용 좌석에 앉는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요. 전체는 그냥 7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COD가 2인용 좌석에 좀 앉는 방법은 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겠고 그곳에 앉을 수 있는 두 가지 둘을 좀 앉히고 나면은 5명을 또 앉아야 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산수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뭐 7팩토리얼하고 5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요. 3 곱하기 있는 상태에서 5팩토리얼 공통 끄집어내고 그럼 여기는 7 곱하기 6이 되겠고 여기는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5팩토리얼에 6 곱하기 42에서 4를 좀 빼는 거니까 38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5팩토리얼 곱하기 6, 8이 48에다가 그 다음에 3, 6, 18이니까 20이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문제를 보니까 뭐 5팩토리얼 곱하기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나머지 숫자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K 값이 이제 228에 해당하는 거니까 3번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A, B 이웃할 때 부분들 처리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2인용 좌석에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웃하여 앉을 때 이렇게 여사건을 좀 생각해가는 게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가는 거니까 전체에서 일부분은 또 이렇게 좀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 되겠습니까? 하나는 정상적으로 또 처리해주고 하나는 또 6건 처리해주고 이런 걸 동시에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찌 생각하면 경우의 수에 대한 매력이죠. 이렇게 좀 문제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풀이할 때 좀 상당히 좀 곤란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절차를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해서 문제 제시한 부분들을 해결해 갈까 이런 부분들이 경우의 수의 좀 매력이자 경우의 수에서 배우자 하는 목적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연습했다라고 생각해 가면서 열심히 복습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그래프 아이고 화려한데요. 일단은 뭐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절대값 x 이런 부분들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할까 생각하면 되죠.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되는 건가요? 0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죠? x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x로 풀려가는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EX 그래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둘이 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아이고,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그려가는 형태를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그래프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클 때는 오히려 EX 처리가 되겠고, 그 루트 EX. 0보다 작을 때는 지워서 0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부분들 더하기 해서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주어진 부분들을 그러면 한쪽 이제 0이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을 풀 때 이제 루트 2x라는 부분이니까, 루트 2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해주면, 아이고, 2 집어넣으면 2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일 때는 또 한쪽은 0이고 한쪽은 또 요 그래프니까 요건 또 루트 마이너스 2x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뭐 대칭구조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대칭 잘 안 되죠.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고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 범위에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2x 루트 2x 이런 형태 루트 2x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각각 그래프를 이렇게 이용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x 그래프 무지무지 화려한데요. 그 다음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이게 좀 상당히 불편한 건데 이게 좀 x 대입한 거랑 4만큼 더 간 곳에 있는 좌표랑 값이 같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제 주기적으로 주기가 좀 4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한 식이죠. 4 6 이렇게 돼서 지금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요 간격만큼 이 간격이 똑같은 그래프가 다시 그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80 했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모양인데 이게 좀 이제 숫자 커져가는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대편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려가야 되겠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아주 재미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gx는 유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이제 보기에서 오는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fx는 최대값이 2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2까지 가는 거니까 최대값이 맞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으면 두 함수 그래프는 항상 만납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gx 부분들이 x 플러스 2분의 ax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gx 그래프를 좀 그려가려면 점근선 자체 이거 좀 식을 한번 더 변형하고 해야 되는 거죠. a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일단 점근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a 값이 0보다 좀 작다 이렇게 있으니까 a 값 이런 데면 대충 처리해서 이제 a 값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 3, 4분면 형태에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갈 때 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는 그림이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만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fx 그래프, gx 그래프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a 값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a 값이 3개입니까? 물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죠. 일단은 이제 a 값이 0이 되게 되면 gx 자체는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에다 0을 쭉 긋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니까요. a 값이 0일 때 당연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정근선 자체가 x는 이제 마이너스이고 y가 정근선이 a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a 값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a 되게 되면 a에서 이제 수렴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특히 점근선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 A라고 해주면은 마이너스 A니까 그래프가 2, 4, 3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려가야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중간에 좀 이 선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좀 1에 이제 수렴해가는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간선 이런 형태에서 중간에 이렇게 딱 1 잡아가지고 그죠?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만나는 개수들이 계속 생겨가는 거죠. A 값이 1일 때. 그 다음 또 A 값이 2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애초에 이제 이게 최대값이 2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또 이렇게 2에 수렴하게 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좀 생겨가는 그런 요소니까 무수히 많은 곳에서 생기려면은 이제 점근선하고 저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A 값은 몇 개다? 3개다. 역시 맞는 이론으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답이 이제 기억력들이 모두 다 맞는데요. 아이쿠,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좀 살짝 좀 어렵잖아요. 그죠? 아이고,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일단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들 한 방에 전체 fx 그래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이 둘을 좀 합쳤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간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나온 식들 이렇게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 어이구, 이것도 좀 쉬운 얘기는 아닌데, 4만큼 더 간 곳에 이제 똑같은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주기가 4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원래 뭐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나와야 되는 이론, 함수 형태식인데, 뭐 굳이 그런 걸 거들먹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x좌표가 4만큼 더 가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가는 부분들 생각해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좀 문제 형태에 맞춰서 뭐 최대값입니까? 뭐 항상 만납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어떻게 그려가느냐. 점구선 자체가 마이너스 2하고 a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되겠습니까? 점구선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 해석해 가는 부분들 이거 좀 살짝 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어쨌든 이거 좀 제법 복잡하군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연습장 준비되죠. 꺼내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리고 뭐 풀이도 좀 메모도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물음에 답하고 기호를 설명하시오 라는데요. fx y는 이퀄 식 이렇게 조정인데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게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닙니다. 이건 서로 다른 함수다라고 되겠죠. 다른 함수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y는 이퀄 x-2분의 x-2 또 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됐을 때요, 이 함수는 x는 2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은 모든 실수에서 이제 모두 다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유리함수 이제 분모가 0인 곳에서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이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에서 fk를 구하십시오. 뭐죠? x 제곱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 이거 거리를 좀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야 되는 거죠. x제곱 뭐 같다 해가지고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꼴처로 해서 근을 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좀 라고 생각해 주면요, 만나는 좌표 자체가 알파 콤마 2알파 그 다음에 직선이 뭐였죠?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하나는 저 베타 콤마 2베타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좌표가 되겠죠. 이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PQ 길이를 이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루트에서 구하게 되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뒤가 소거되면서 2알파 2베타에 들어가니까 4배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니까 여기는 좀 4 빼기 4배의 가로 열고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거 1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좀 계산하게 되면 4가 사라지면서 4k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4k를 좀 이렇게 딱 대입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4는 또 바깥으로 2로 저기 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 루트 5k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fk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k는 이렇게 처리해서 2 루트 5k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고 나에서 구한 fk를 이용해서 gx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gx 그래프가 엄청나게 화려한데요. fx 와 뭐 그래프를 뭐 그려가면 되겠죠. 근데 뭐 근데 이거 역함수 이거 어려운데요. 일단 역함수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20k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면요, x는 20y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x로 좀 바꿔서 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x값, y값도 이게 0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x값이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20y는 이꼴 x제곱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y값이 0보다 큰 거니까 x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프를 좀 그리겠습니다.
x값이 0보다 작을 때 20 x제곱이니까 그야 이건 뭐 그래프를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런 형태 그려가면 되겠고, 주어진 부분에서 이제 x값이 0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y값이 아이고 이게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돼서 이 x값이 0보다 아이고 이거 반대 부분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f 역함수 x 자체가 20분의 1 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f 역함수에 마이너스 x 처리돼도 20분의 1 x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0보다 클 때 이제 원래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니까 이렇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겠고, 사실 역함수 부분들은 이 좌측만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이렇게 되겠죠? 뭐 이 그래프 이렇게. 사실 여기 아랫부분들 살짝 좀 지워져야 될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그렸는데, 직선하고 마이너스 10,5하고 5,10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진 시기에 이제 사실 또 5를 좀 대입해보면 이게 좀 여기 중간에 이제 좌표 자체가 5,10 이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10,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함수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0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100이 되는, 그러니까 또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0,5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함수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10,5 마이너스 10,5. 그래서 이제 직선이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프하고 두 점에서 지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사이에 넓이를 좀 이렇게 또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우와, 많이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구하죠? 뭐 이게 지금 그래프가 이제 역함수니까 뭐 대칭 성질이 있으니까 그 휘인 정도가 똑같습니다. 뭐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선을 그어서요. 이런 모양을 이렇게 좀 이제 만들어 가게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아이고, 근데 모양이 왜 이렇게 다르죠? 지금 여기 비급친 부분 여기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끼워 놔야 되는데, 그죠?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큰 틀 모양에서 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된 이런 모양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좀 이제 이렇게 뚝 잘라가면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좀 잘라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삼각형 넓이하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통해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x좌표가 5가 되겠고 y좌표도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 넓이가 이제 25가 되겠고요. 여기는 가로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가로 길이가 5까지 했으니까 15 곱하기 2분의 1도 해야 되죠. 2분의 1. 그 다음에 세로는 5에서부터 10 이렇게 됐으니까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25 더하기 2분의 이게 5, 20, 70으로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2분의 이게 50에다가 그러면 1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넓이는 2분의 125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디귿이 좀 불편한데요. 다시 한번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주어진 부분 서로 다르다는 건 이해됐죠? 분모가 0 되는 부분들 이런 것에서 좀 정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보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간단히 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방정식에서 이제 근 이렇게 나왔을 때 좌표 봤을 때 좌표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구해가면 이런 모양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요식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0보다 큰 곳에서 이런 함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는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요. 그럼 역함수를 좀 이렇게 열심히 XY 문자 바꿔놔서 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역함수 부분에서 이제 0보다 작은 쪽 그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대칭 구조니까 이제 그래프의 휜 정도 부분들이 좀 똑같아서 결국은 이렇게 아까 이제 비급진 부분들, 아이고 또 근데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넓이가 좀 같아지는 부분들은 색칠한 부분들이 있죠. 이 색칠한 부분들, 이 넓이가 같아진다는 사실들,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구해가는 부분들. 최종적으로 이제 넓이 구해가는 절차 부분들이 조금은 좀 힘든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뭐 연습장에다가 좀 이렇게 좀 그래프 좀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철저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효용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1대1 함수 개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원소가 좀 5개가 되죠. 하나 원소가 대응되면 그 다음에 2가 가서 대응되는 건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런 형태로 좀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함수 정리 60까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문제 간단하게 풀이 가능하겠군요. 다음 두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이쿠 이런 부분도 좀 만족해야 되는 원소가 좀 한 개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정역에 있는 원소가 1, 2, 3, 3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F1은 1보다 작다? 근데 뭐 치역에 있는 원소에 1보다 작은 숫자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F2가 2보다 작은 경우다 이런 얘기니까 F2가 1인 경우, 그 다음 이제 F3이 3보다 작은 경우니까 F3이 1이거나 F3이 2인 경우 이렇게 되니까 뭐 큰 틀에서 뭐 세 가지를 좀 조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또 치역이 원소가 또 2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이고, 그럼 이제 이것도 일일이 조사해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F1, F2, F3 대응 결과들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F2가 이제 1인 경우를 좀 조사하게 되면 1이라고 딱 정해지게 되면 치역은 좀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치역이 될 만한 원소가 뭐가 있었습니까? 1, 2, 3, 4, 5가 있었죠. 1, 2, 3, 4, 5가 있는데 1은 이미 이제 치역의 원소가 되어 있고 원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F1이 1이면 어떻게 되죠? 1이면 이미 정해졌으니까 F3 같은 경우 2, 3, 4, 5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어이구 이거 좀 큰일 날 뻔했네요. 호호,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아, 이거 안 됩니다. 2가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숫자가 이제 문제에서 이거 한 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이구, 한 개라고 했으니까 F3은 2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3보다 작은 숫자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 4, 5 3개밖에 없는데요. 3, 4, 5. 그죠? 1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근데 이제 F1이 이제 1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1이 아닌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좀 다른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치역이 1이 있으니까요. 치역이 될 수 있는 때는 그러면 다른 원소가 된다면 둘이 2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3, 3, 4, 4, 5,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가지가 또 되겠죠. 세 가지.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F2가 1인 경우는 전체는 몇 가지다? 6가지다라고 쭉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좀 신경 써서 구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F3이 1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2는 또 1이 나오면 안 되니까 1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요거는 이제 2, 3, 4, 5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1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F1이 이제 1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숫자들 좀 대응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2, 2, 3, 3, 4, 4, 5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가지수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8가지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F3이 2가 된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는 이때는 좀 이제 또 열심히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F1이 만약에 2가 된다 이렇게 처리되면 2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2는 좀 다른 원소가 나와야 되니까 3, 4, 5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정해졌는데 여기가 2가 되게 되면은 다른 원소가 또 나와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 나오면 안 되고 3, 4,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2에다가 2가 아닌 2, 2, 3, 3, 4, 4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이고 2는 또 안 되죠. 아이고 정신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3, 3, 4, 4, 5, 5 이렇게 또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되나요? 여기 네 가지, 세 가지, 이쪽 세 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건 10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14가지, 24가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4가지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 아이고, 이거 좀,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작다라는 원소가 한 개다.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됐고 2가 나올 때도 있고 3에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큰 틀 세 가지 나눠 가는데 이거라면은 아이고 이때 아까 실수할 뻔했잖아요. 3 부분에서는 이제 저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3, 4, 5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1이 이거냐 아니냐.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니까 이미 이게 하나 정해졌으니까 다른 원소를 이제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1을 정해진 상태에서 뭐 F1이 1이 아니라면 근데 좀 F3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3이니까 3, 3, 4, 4, 5 이렇게 돼서 또 가지수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좀 따져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나오는 가지수들을 조사한 방법들
됐습니까? 이렇게 좀 검토. 1일 때, 1일 때랑 좀 아닐 때 이렇게 좀 열심히 나눠서 좀 처리한 거고, 또 여기 2일 때랑 또 아닐 때 이렇게 열심히 나눠서, 어이구, 이거는 저 2가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니까 2일 때, 2일 때, 둘 다 아닐 때 이렇게 처리한 거죠. 됐습니까? 조사 항목들이 이게 좀 뭔가 하나 조금만 빠뜨리면 답에서 가지수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어가는 이런 절차들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복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 효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이거 마지막에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응용한 그런 문제들 몇몇 문항들이 좀 제법 난이도 있었는데 복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효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